월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무지하게 이렇게 또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밖에 나가가지고 제 아들을 이렇게 또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또 오고 있는데 이 창문을 이렇게 딱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도 좋은데 공기도 이렇게 또 좋아가지고 기분이가 이렇게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쾌한 오늘 아침 이렇게 또 즐기시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제 채널에 그 멤버십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또 사주시는 커피 이렇게 또 가지고 왔고요. 저는 아침마다 이 커피를 이렇게 또 마시는데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 이제 안 마시면은 하루가 조금 피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커피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대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부턴가 이게 커피가 옛날에 그 한국에서는 그 보리차를 항상 이렇게 또 끓여 먹지 않았습니까? 보리차처럼 그냥 막 물처럼 이렇게 또 마시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 안 좋은, 너무나 이 커피를 이렇게 또 많이 마시면은 이뇨 작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잘 돼가지고 이 쉬를 이렇게 또 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침에 이 커다란 거 이거 하나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만 이렇게 또 먹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또 잘 먹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뉴스로 그냥 도배가 됐네요. 여기 더 아틀란틱 여기 이제 뉴스로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The Trump administration accidentally text me its war plans. 전쟁 플랜을 나한테 텍스트를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이 헤그세스가 실수로 기자 제프리 골드버그가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채팅 그룹에 여기에서 군사 작전을 군사 계획을 이렇게 또 공유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 그냥 메인 뉴스가 다 이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3월 15일이죠. 3월 15일에 예멘 안에 있는 예멘 내에 있는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습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이제 군대에서 이 전투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공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시설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공습이 시작이 되기 2시간 전에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아틀란틱 무슨 치프 에디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골드버그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무슨 프라이빗 메시지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 텔레그 같은 메시지 앱이라고 한다고 해요. 몇 시간 뒤에 그 기록이 지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그널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그룹 채팅에 이렇게 또 참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골드버그 이 편집장님이 정확한 무기 패키지, 목표물, 공격 시간 등 1급 비밀이라고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미국 국방부 장관만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그 디테일들을 그 채팅창에 계속 이렇게 또 공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편집장님이 그 사실들을 이렇게 또 모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역대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1급 기밀 사항을 어느 한 그냥 프라이빗한 그 메시지 앱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앱에 여러 명이 이렇게 또 참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애틀란틱 편집자님이 여기 이렇게 또 초대가 돼가지고 그 1급 기밀들을 다 봤다고 해요. 그 공격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2시간 전에
모든 그 디테일들을 다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편집장님은 굉장히 또 멘붕이 온 거지. 아니 왜 내가 이런 채팅창에 초대가 돼가지고 이런 정보를 내가 봐야 하지? 라고 이 멘붕이 오면서 그러면서도 이 편집자님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다고 한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이런 메시지 앱, 프라이빗 그 메시지 앱에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되고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채팅창은 몇 시간 뒤에 지워지는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 몇 시간 뒤에 지워지는 그런 이제 채팅 앱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도 되는 건지 굉장히 걱정스러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디언 뉴스에서도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고위 관리자들이 모여 있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그룹 채팅 여기 안에서 후티 반군의 상대로 한 그 공습 계획을 이렇게 또 논의를 하면서 막 서로 막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채팅 앱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공개가 돼가지고 그 제이드 벤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피트 헤그세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슨 장난하는 거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 유럽 애들은 이런 거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미국만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진짜 전 세계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장관들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안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런 시그널 앱에서 이렇게 또 하고 다닌다라는 그 얘기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닐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 애틀란타의 편집자 이 골드버그 님이 이렇게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밀이 유출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초당적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척 슈머 상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척 슈머는 오랜 기간 중에 지금 가장 충격적인 군사 정보 유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존 코난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거는 엄청난 실수이다 라고 공화당 측에서도 지금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메시지 그 채팅창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또 말장난으로 지금 이 책임을 교묘히 이렇게 또 회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위 관리들 간에 심도 있는 정책 조율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고위 관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정책들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장난으로 지금 교묘히 또 이번 사건을 이 회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프라이빗한 그냥 민간 기업의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채팅 앱에서 이 고위 관리자들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국가 기밀들을 이렇게 또 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법률 위반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시그널 메시지를 본다고 하면은 자동 삭제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자동 삭제 기능을 켜놨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연방 기록 이제 보존법에 위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페더럴 리코드 액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기록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 이 채팅방 안에서는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제이드 벤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뭐 국방장관도 나와가지고 막 이 국가 기밀들을 얘기를 하고 예멘을 어떻게 이 후티 반군을 어떻게 몇 시에
어떠한 무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것인지 대해가지고 다 그 월 플랜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장소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어느 민간 기업의 채팅창이야. 그리고 그 채팅창은 몇 시간 뒤에 다 메시지가 지워져.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워진다라는 것은 이 연방법에 위배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연방기록법에 위배가 된다. Federal Record Act에 위배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뉴스들에서 다 이 뉴스를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그리고 기밀 유지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우려스러운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뉴스거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도 되나라는 저야 감사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매일같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잘못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내각들을 이렇게 또 꽂아두지 않았습니까? 이 장관들을 이렇게 또 꽂아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능력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장관 역할을 하고 있어. 아니 이 미국의 이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내셔널 세큐리티에 대해 가지고 전혀 기본도 지키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로지 이제 자신한테만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꽂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오합지졸이야.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은 그냥 오합지졸의 억만장자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억만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냥 놀이터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격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저 미국이라는 이 나라 봐라.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장관을 이렇게 또 뽑아놨길래 이 장관이 이런 뭐 놀이하듯이 이 미국이 국정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대선 그 대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번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 관리들이 암호화된 그 앱 시그널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예멘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애틀랜타 편집장 이 골드버그를 이렇게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기밀들이 다 유출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번 사건은 2016년도 그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 당시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국가 일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진짜 조금 차이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민간 기업이 이렇게 또 만들어낸 그냥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징 앱에서 국가 기밀들을 이렇게 또 논했다. 거기에다가 이 애틀랜타 편집장을 이렇게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국가 기밀을 이렇게 또 유출을 시켰다. 이게 장난이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이 개인 이메일로 Gmail로 그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내가 저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내각들이 이런 장관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여가지고 이 기밀들을 이렇게 또 유출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나는 2016년도에 이 개인 이메일을 잠깐 썼다고 해가지고 저번 대선에서 이렇게 또 떨어졌는데 지금 이 미국을 봐라.
이게 장난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진짜 어마무시한 내로남불이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냥 내로남불의 최고봉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들을 보세요. 아주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그냥 자격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오로지 나만 이 충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장관으로 꽂아두고, 그리고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또 보세요. 아니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냥 메시징 앱에서 내가 이제 2시간 뒤에 이러이러한 무기를 써가지고 여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을 칠 거야.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아무도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못하는 일이다. 유럽 봐라. 유럽이 그렇게 콧대 높게 이렇게 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메시지 그 채팅 앱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진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국격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당시에 장관이었거든요. 장관이었는데 그런데 지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 서버 이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장관들을 뽑아뒀는데 그 장관들은 프라이빗 그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징 앱을 써가지고 이런 국가 기밀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유출까지 돼버렸어. 거기에다가 그 메시지 기능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다 지워져. 그리고 그것은 페더럴 리코딩 액트 그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야. 어마무시하게 많은 위반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미국이 이렇게 오합지졸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나 낯뜨거운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계속 그냥 변명만 하는 거야. 이 메시지 그 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심도 있는 정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라고 그냥 해명을 이렇게 또 했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내용에는 분명하게 구체적인 무기 패키지까지 나오고 어디를 이제 몇 시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월 플랜이죠. 월 플랜이 유출이 됐거든요. 이 애틀랜타의 편집장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을 했었던 관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마르코 루비오도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마이크 월츠도 힐러리 클린턴을 어마무시하게 비난을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개인 서버 이메일로 국정을 이렇게 또 하느냐. 그리고 스티븐 밀러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됐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앱을 쓰고 있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어마무시한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페더럴 리콜드 액트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위반을 한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또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월 플랜이 리기 된 것이지 않습니까? 유출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You got to be kidding me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반응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2016년도에 개인 그 이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채팅창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해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그 대선에서 진짜 조금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졌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표로 따진다고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선거인단 수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표를 이긴 그 주에서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 조금 차이로 지고
표 차이로 본다고 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조금 차이로 졌는데 그 조금 차이가 바로 이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장관들이 아니 무슨 민간 기업의 시그널 앱을 써가지고 군사 기밀 작전을 얘기를 해? 거기에다가 유출까지 돼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도 진짜 말도 안 된다. You got to be kidding me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한숨을 막 팍팍 쉬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어마무시한 디테일들이 다 나왔다고요. 우리 미국 군대는 이 후티 반군을 공격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멘에 있는 여기를 어떠한 무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자화자찬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막 깔보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출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미국의 국격이 막 팍팍 이렇게 또 깎여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한순간에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 웃음거리가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나 이 안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변명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변명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진짜 화가 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 잘했다고 이렇게 또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면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 미국이 진짜 이렇게 우스워도 이렇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지켜지지가 않고 자신들은 그냥 막 장난하듯이 미국 국정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능력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꽂아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면 나갈수록 좀 이제 나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지 않을까, 미국이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셔널 세큐리티 치프 이 월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그널 이 텍스트에서 애틀란틱 그 편집장을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셔널 세큐리티 치프 이 월츠를 지금 이 보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디펜드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이 실수를 한 것을 지금 이렇게 또 보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으면서 아마 해고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큰 문제로 이제 삼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지 마음대로입니다. 자기가 그냥 법이야.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공격하지 마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월츠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교훈을 이렇게 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월츠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집장, 이 애틀랜틱 이 편집장 이 골드버그를 포함을 이렇게 또 시키기는 시켰는데, 이 월츠의 부하 직원이 실수로 그의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또 추가를 한 것이다 라고, 그냥 실수였다. 그러니까 봐줘라. 나도 봐주겠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지금 법이고 뭐고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법을 어긴 그 정황이 있거든요. 채팅창 안에서는 이런 기밀들을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진짜 기밀이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국가 이
기록을 해야 하는 그런 이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법도 어겨서 이 채팅창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면은 히스토리들이 다 지워져. 분명히 법을 어긴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수였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실수였어. 나는 아직도 이 사람들을 신뢰를 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충성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요번 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국가정보국장 뭐 게버트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CIA 국장 뭐 존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여러 명의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 장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었다. 그리고 월 플랜이 이 얘기가 이렇게 또 되고 있었던 이 와중에 애틀랜티 편집장이 포함이 됐다. 야, 이게 뭔가요? 미국이라는 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진짜 전 세계에서 슈퍼 파워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오합지졸 같은 그런 실수를 했다고요? 이거는 오합지졸의 장관들을 뽑아놨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국의 이 기본이, 베이스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미국을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는지 뻔히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진짜 이 펀더멘탈 그 베이직한 그런 법들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뭐 헌법 같은 거 다 지키지도 않고, 이런 법 같은 거 다 지키지도 않고, 오로지 나만이 옳은 길이야. 나만 그냥 마이웨이 더 하이웨이야. 이런 사람 아래 이 미국이 이렇게 또 돌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이 진짜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자기의 이메일을 써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지금 덮어두고 지금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가장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조금 차이로 졌는데 그 조금 차이가 바로 이 이메일 그 세큐리티 때문에도 증거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냥 버젓이 이런 일들이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그냥 묻고 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확실히 독재자가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언론들에서 이것들만 메인 뉴스로 엄청나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진짜 큰 실수이죠. 큰 실수. 이 미국의 중요한 이런 내셔널 세큐리티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우습기 짝이 없어 지금. 그러면서 또 여기에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이제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들의 이제 고위 관리자들이 군사 기밀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시그널 채팅에서 이렇게 또 오가면서 이것들이 다 애틀랜티 편집장에 의해 가지고 유출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기밀 정보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정보국장 이 게버트와 그리고 CIA 국장 이 클리프가 이 해당 채팅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추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CIA 국장은 이를 인정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정보국장은 이 답변을 이렇게 또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밀들은 공유가 되지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개뻥이죠. 벌써 다 기밀이 유출이 됐다고 그 채팅창 그 스크린샷 한 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마무시한 그 기밀들이 이런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오갔다라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스크린샷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론 화이트라고 하는 상원 의원은 이 국가 안보 보좌관을 지금 사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도 사임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도 진짜 이 깝이 되지가 않는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또 앉혔다라는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 미국을 아주 우스운 나라로 이렇게 또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민주당원들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이 비판에 이렇게 또 나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국가 기밀들이 이런 채팅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채팅창에서 진짜 허술하게 어이없게도 애틀랜타 편집장이 여기에 이렇게 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이런 국가 기밀들이 유출이 됐다라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다. 공화당원들도 지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틀랜타 편집장 골드버그가 채팅창 내용을 모두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애틀랜티의 뉴스 채널은 지금 엄청난 화두에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애틀랜티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끌어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하원에서는 이 관련이 된 청문회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과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 가지고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무능함을 지금 만천하에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우스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채팅창에서 텔레그램 같은 그런 메시징 앱이에요. 이 시그널 이 앱에서 국방 장관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수로 이 애틀랜타 편집장도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미국의 기밀들을 이렇게 또 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논하고 있는 그 채팅 그 스크린샷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이모티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슈퍼파워의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채팅 메시지인가라고 이렇게 생각. 제이디 벤스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진짜 그 채팅 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주 유럽, 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유럽을 엄청나게 깔보는 그런 얘기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잘못 뽑은 게 아닌가라고 심하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민주당도 잘못한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미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LGBTQ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했었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요것들만 민주당에서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잘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민주당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힌 거인데, 그런데 이 뽑힌 게 더 지금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우스워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국가들한테 아주 그냥 이 오합지졸이 미국을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아, 내 사람들이니까 내가 감쌀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미국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뉴스에서는 콜롬비아 이 대학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대학교 이제 학생 뭐 정윤서 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21살 정윤서 씨가 트럼프 행정부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 이 대학교에서 학생이 이 팔레스타인 지지 그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한 다음에 미국 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강제 추방에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추방 그 절차에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정윤서 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렇게 또 이민을 해가지고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법학 관련이 된 학술에 이렇게 또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학업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정윤서 씨는 2024년도에 콜롬비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 반대를 하는 그 시위에 참여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참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대학 건물에 집단 학살 공모 혐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이렇게 또 붙인 혐의로 징계를 이렇게 또 받기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책 위반으로 판명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월 5일에 이 정윤서 씨는 뉴욕 경찰에 의해 가지고 정부 행정 방해 혐의로 이렇게 또 체포가 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어디 갔나요? 이후에 콜롬비아 대학교는 캠퍼스 출입 제한 조치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3월 8일에 이 아이스 미 이민 단속국은 그녀에 대한 행정 체포 명령을 이렇게 또 발부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 집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신병 확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소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국토안보부에서 국무부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비시민권자를 이렇게 또 표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보복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의 쟁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윤서 이제 변호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를 이렇게 또 침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정윤서 씨는 하마스를 지지를 하는 그 시위에서 체포를 당한 적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병을 이렇게 또 확보를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전부 입장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소송은 이렇게 또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또 침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한국 학생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다가 지금 이민 단속국에 이렇게 또 추방 대상에 올라왔다고 하네요. 7살 때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 영주권자인데 빨리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아야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방 대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콜롬비아 대학교가 진짜 유명한 이제 명문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니고 있는 이 영주권자, 한국 영주권자, 이 정윤서 씨가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강제 추방 대상에 됐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국 사람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나 소수 민족들한테는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이게 라티노스 for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아니, 트럼프를 뽑으면은 라티노한테 당연히 안 좋게 된다는 거 모르나? 바보들 아니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남성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미국을 그냥 백인의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세큐리티 이 국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지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명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 CEO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소셜 세큐리티 국장으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민영화가 될 것 같다. 이 소셜 세큐리티가 민영화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추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셜 세큐리티 국장으로 이 비시그나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지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오는 25일에 오늘이죠. 오늘 청문회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이제 상원 의원들은 소셜 세큐리티 이 국장이 이 민영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소셜 세큐리티에서 이 정보 효율 부서 도지 있지 않습니까? 도지와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이렇게 또 공유를 소셜 세큐리티 넘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공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또 제지를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와, 지금 우리 같은 평민들, 중산층들이 지금 굉장히 위협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도지에서 소셜 세큐리티를 고의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민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게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중산층들, 저소득층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들만 배불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소셜 세큐리티 국장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금융기업이 소셜 세큐리티 민영화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이렇게 또 볼 것이다 라고 우려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소셜 세큐리티가 최근 들어 가지고 개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수혜자들이 이 행정 부담을 이렇게 또 느끼는 게 더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리고 소셜 세큐리티 사무소들이 지금 폐쇄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이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이나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민영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소셜 세큐리티 같은 이 사회 보장 제도가 민영화가 된다?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돌아가겠냐고. 이런 사회 보장 제도가 민영화가 된다? 이게 돌아가겠냐고. 어쨌든 간에 도지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최대 폰지 사기다 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셜 세큐리티를 민영화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중산층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부자들이 다 그런 이 사업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같은 중산층들은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이런 사업들을 다 맡아서 다 도맡아서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 빼먹어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셜 세큐리티를 민영화를 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항상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요렇게 얘기를 했다가 교묘하게 바꿔. 나는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교묘하게 말을 바꿔.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와, 이 미국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지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명문 대학들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연방 정부에서 이 연구 기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무기화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연구 기금 4억 달러를 철회를 이렇게 또 했다. 철회를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컬럼비아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1억 7,500만 달러의 지원도 지금 중단을 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는 이런 대학교들한테 이렇게 이 정치적인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학교들이 이스라엘 가자 전쟁 반대 시위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단속 좀 해라.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의 이제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를 해라. 그리고 이 DEI의 정책을 폐지를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적인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진짜 지금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지금 수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캠퍼스 경찰에 체포 권한을 이렇게 또 확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연구 학과들의 지도부를 지금 교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대학가들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입김이 계속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의 대학교들에 대한 공격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보수 진영들은 이 명문 대학들이 너무나 좌파적인 그런 각성을 이렇게 또 조장을 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보수 진영들은 항상 예전부터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짜 실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또 실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연구 기금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지금 무기화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 고 하네요. 이 연방 정부의 연구 지원금이 대학가들의 주요 재정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연방 정부에서 연구 기금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안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요구를 이렇게 또 따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법률 이제 전문가들은 이거는 위법이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구 기금을 이렇게 또 철회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학가들은 돈이 빨리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대학교가 이렇게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웨이 더 하이웨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이제 안다라는 그런 소리지.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원을 무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이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 대학가들의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문의 자유와 그리고 대학의 독립성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위협이 지금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라고 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 이 미국의 진짜 가장 기본적인 그 헌법 있지 않습니까? 수정 헌법, 1항에서 10항까지 그것들이 다 어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다 어겨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이거든요. 프리덤. 그런데 그 프리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갈취를 이렇게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제대로 잘 설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잘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4년 동안에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엑시오스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IRS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세무서에서 이민 관련 정보를 지금 공유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이스 이 이민 단속국이랑 지금 이 IRS가 정보를 지금 공유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잡아다가 다 추방을 시켜라 라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IRS에서 이 이민 관련 그런 정보를 이 아이스들이랑 지금 공유를 할까 말까라는 그런 보고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내고 있는 이 세금들이 덜 거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이 정보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무등록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낸 연방이나 주 아니면은 지방 세금들이 약 967억 달러이다. 96 빌리언 달러였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세금을 이렇게 또 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아이스들이 이 IRS랑 이 정보를 이렇게 또 공유를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에 한 570억 달러는 세금이 미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세금이 이렇게 또 신고가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뭐 텍스 리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뭐 불법 체류자들은 세금을 덜 낼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현금 기반의 일자리들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더 부정부패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법 이민자들 단속을 너무나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좀 많은 것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성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세금은 계속해 가지고 덜 거칠 것이면서 좀 더 이제 악순환으로 이렇게 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더욱더 이런 범죄 행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더욱더 캐시 일들만 이렇게 또 사람들이 더 찾게 되면서 세금이 더 안 거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좀 이제 유화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면은 좀 이제 플렉시블하게 이끌어 가야지 사람들을 다 미국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막 쳐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이민자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멜팅팟이지 않습니까? 이 이민자들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모두 다 쳐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돌아갈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앞으로 좀 많은 이 락기한 길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초성화, 이 콜로라도 이 주 청사에 이렇게 또 붙여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초성화가 너무나 못생겼어!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지 않았습니까? 아니, 민주당원들이 나의 모습을 너무나 못생기게 이 초성화 그려가지고 그 주 청사에 이렇게 또 걸어놨다. 끔찍하다라고 이렇게 또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 크라이 베이비냐라고 하면서 무슨 아기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으면서 자신의 이 트럼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일러 바치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 초상화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콜로라도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주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고펀드미에서 $10,000를 이렇게 또 기금을 받아가지고 이 초상화를 그린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공화당원들이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서 올린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이 내 초상화가 왜곡이 됐다,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고 이게 바보같이 나오느냐. 아니 생긴 거보다 더 온화하게 나오고 이 잘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 내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못나게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유 막 성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콜로라도 이 주청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내려왔다, 결국에는 철거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의 초상화가 이제 앞으로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공화당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초상화를 옛날에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없어가지고 공화당원들이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아니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거 보자마자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 왜 이렇게 뚝돼지 같이 나오고 내가 그냥 너무 온화하게 나왔잖아. 나는 멋있고 이렇게 인상 쓰면서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멋있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는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은 거 그거 초상화 그려서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뒤로부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렇게 또 붙어 먹게 되면서 구구적인 그런 발언을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만 3개월 동안 9개 주에서 48건의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FBI에서는 10명을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특별 태스크 포스 팀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제 최측근이면서 지금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정권을 지금 막 휘젓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입맛대로 막 자르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를 지금 지켜주려고 FBI까지 지금 태스크 포스 팀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테슬라 매장에 이렇게 또 방화를 하거나 그리고 테슬라 매장에 있는 이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방화를 하고 뭐 불 지르고 부시고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 매장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테슬라 시위가 이렇게 또 있을 것으로 계속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오는 29일 있지 않습니까? 29일에 미국 내에 있는 테슬라 이 딜러들 앞에서 시위가 500여 개나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런 좀 이제 방화 같은 것들 이렇게 또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누군가 위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극좌파들이 라디컬 뭐 레프티스트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테슬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연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FBI가 태스크 포스 팀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10명을 이렇게 또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좀 너무나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미국 정부가 기업들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를 보호를 하려고 FBI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격이 되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너무나 짜증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조직적인 것은 없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념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또 음모론이죠. 또 음모론들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FBI의 태스크포스 팀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좀 이제 안전한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만들겠다. 국내 테러와 이렇게 또 싸우고 공공의 안전을 이렇게 또 회복을 이렇게 또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미국의 정부를 어느 기업의 무슨 세큐리티 서비스로 지금 이용을 하고 FBI가 테슬라의 세큐리티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와, 이 미국이라는 이 정부가 이렇게 우스워질 수도 있나? 그냥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국민들에 대한 반감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이 판매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미운털이 더 박히면 박힐수록 판매는 좀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08%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04%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0.25%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컨슈머 컨피던스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12년 내에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현재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로 7.2포인트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4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12년 만에 최저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향후 경제에 대해 가지고 기대치가 9.6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65.2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경기 침체 신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80 이하로 내려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관세 정책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막 오락가락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도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신뢰도도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단 37%만 이 내년에 주식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저번 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0%포인트나 감소를 한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2023년도 말 이후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이렇게 또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의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일자리 증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BC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CNBC에서 설베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한 대상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 CFO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아마도 미국은 2025년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CFO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CFO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서베이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한 CFO들 중에 60% 정도가 올해 말에 하반기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아니면은 15% 정도는 2026년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CFO들도 그러니까 75%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수많은 이 기업들, 코퍼레 CFO들이 그렇게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들이 기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과격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들 때문에 비즈니스 이제 결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아무것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투자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웬만하면은 지금 지켜보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거든요.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돈이 안 돌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야. 지금 이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도 지금 돈을 투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도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 돈이 이제 안 돌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전문가들 CFO들은 아마도 올 말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은 경기 침체 올해 말 내년 초에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현대 있지 않습니까? 현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현대는 21 빌리언 달러, 21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 210억 달러면은 이제 한국 돈으로 16조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6조 원.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이지애나에 58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입을 해가지고 철강 공장이 이렇게 또 만들어질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2028년도까지 미국에서 연간 120만 대의 차량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계획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이 AI 기술에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현대에서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로보틱스 회사를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60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조지아 주에도 한 75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공장까지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관세를 이렇게 또 예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자화자찬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세를 진짜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뻥카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려고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런지 계속 이 뉴스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CEO에서는 이제 삼성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공동 CEO, 코어 CEO 한종희 씨가 63세로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심장마비로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한종희 씨 CEO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삼성 일렉트로닉스에서 소비자 전자제품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에 대해 가지고 이 CEO를 이렇게 또 맡았다.
탔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88년도부터 이 삼성에 이렇게 또 입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37년 동안이나 삼성에서 이렇게 또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한종희 씨는 삼성의 TV 산업을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또 성장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또 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혁신을 이렇게 또 주도를 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공동 CEO가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준영현 씨가 이제 단독 CEO로 이제 회사를 이렇게 또 이끌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좀 이제 암울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암울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테슬라의 고객 인도분이 43%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는 31%나 늘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시장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지금 이 테슬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 지난 2월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6,000대만 이렇게 또 출고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42%나 감소를 한 수치이다. 그렇지만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뭐 28%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Y나 테슬라 모델 3 모두 다 감소를 하고 있다. 한간에는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이 모델이 이렇게 또 전격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불안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테슬라 모델 3 역시 판매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3는 벌써 모델이 교체가 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테슬라 모델 교체 곧단 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오너 리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이제 구구적인 그런 발언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감을 이렇게 또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계속해가지고 유럽에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대체 상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BMW에서도 이제 전기차 엄청나게 많이 내놓고 있고, 벤츠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고, 아우디도 많이 내놓고 있고, 목스웨건도 많이 내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BYD 저렴한 중국 전기차까지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테슬라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 테슬라 점유율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요. 뭐 당연히 중국은 미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에 대해서 좀 이제 반감도 있을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기차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하고도 좋은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점유율은 중국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차, 미국에서 더 많이 지금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전에 본 적이 없었던 가장 좀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테슬라가 위기에 있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왔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을 잘 모면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탄한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많이 상황이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으로 엮임이 너무나 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너무나 좀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나 좀 이제 구구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많은 직원들, 뭐 투자자들, 뭐 고객들 굉장히 많은 이 테슬라에 엮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너무 구구적인데 라고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활동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라도 이 테슬라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투자도 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차를 안 사려고 하는 사람, 차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테슬라 이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이거 테슬라 너무 구구적인데 라고 하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테슬라 내부에서도 지금 혼란을 이렇게 또 일으킨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되면서 진짜 공격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FBI에서 테슬라 지켜주려고 태스크 포스 팀도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뭐 긴급 회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식 팔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창창한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현재 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 예전에 그 튼튼한 지지층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